친구들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시로네는 그들의 이야기에 어울리지 못하면 따돌림 당할까봐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해했다. 남학생들은 에셀라 교수와 시에나 교수 중 누가 더 좋은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로네는 당황하여 움찔했다. 네이드는 그 질문을 무시하는 듯 했지만 시로네가 재촉하자 열정적으로 시에나 교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다른 학생이 에셀라 교수가 숨겨진 매력을 가졌다고 옹호하면서 토론은 더욱 격렬해졌다. 말다툼이 절정에 달했을 때 네이드는 갑자기 시로네에게 고개를 돌려 그의 선택을 직접 물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시로네는 좋은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모두와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두 교수님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특히 친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압박 속에서 한 분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느꼈다. 궁지에 몰린 시로네는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반발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근처에 있던 다른 두 학원생은 깜짝 놀라 서둘러 사과한 뒤 재빨리 자리를 떠났고 시로네는 어리둥절한 채 남겨졌다. 그는 자신이 대답하지 못해서 그들이 가버린 것인지 슬프게 자문했다. 옆에 있던 네이드는 서둘러 시로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출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안심시켰다. 두 사람 모두 침착하게 다가와 소란의 원인을 묻는 에루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네이드는 그들이 단지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태연하게 대답하자마자 그의 태도가 변했다. 네이드는 시로네를 에루키에게 소개했고 시로네는 이 변화를 알아차렸다. 에루키는 5학년의 유명한 아웃사이더 학원생이었다. 에루키는 시로네에게 손을 내밀며 친근하게 인사했고 시로네의 명성이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기에 그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손이 닿자마자 시로네는 갑자기 멈칫하며 이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시로네의 마음속에서 에루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라고 재촉했다. 그 목소리는 그가 마법사가 되기 위해 이 학원에 온 이유를 상기시켰다. 시로네는 문득 멀리 떨어진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한때 어떤 그림자를 올려다보며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했던 기억 그에게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었다. 익숙한 목소리를 알아차린 순간 시로네는 기뻐하며 에루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과거 에루키의 조언 덕분에 한 종류의 마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연신 고마워했다. 예상과는 달리 에루키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갑자기 시로네를 따분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 말에 시로네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네이드는 급히 웃으며 에루키의 평소 말투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시로네를 안심시켰고 동시에 친구를 가볍게 꾸짖었다. 에루키는 태연하게 그것은 칭찬이라 답한 뒤 시로네에게 노력하고 5학년의 기묘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조언하고는 등을 돌려 떠났다. 네이드가 수업에 대해 물으며 뒤따라 불렀지만 에루키는 관심 없다고만 대답했다. 시로네는 마법 수업에 대한 에루키의 무관심한 태도에 놀랐다. 네이드는 다시 한번 에루키를 변호하며 친구 대신 사과했고 에루키는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시로네는 에루키가 다소 독특한 사람이라고 평했고 네이드는 동의하며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더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조언했다. 마침내 네이드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에루키 또한 천재인데 아주 기묘한 분야의 천재라는 것이었다. 시로네는 방금 전에 특이한 성격의 에루키가 천재라는 사실에 얼어붙은 채 망연자실했다. 시로네가 네이드의 폭로에 여전히 놀라워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소란이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 수련생들은 술렁이며 홀 중앙의 환상 영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에루키를 가리켰다. 에루키가 또다시 기이한 행동을 심지어는 옷을 벗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시로네는 어리둥절해했다. 그 사이 네이드는 극도로 흥분하여 황급히 친구를 끌고 보러 갔다. 빛나는 고대 문자 원형 한가운데에 서서 에루키의 몸은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즉시 그의 발밑에서 거대한 푸른 에너지가 폭발하며 공간 전체를 휘감는 격렬한 소용돌이를 형성했다. 시로네를 포함한 수련생들은 모두 웅장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한 사람은 경이로운 속도로 펼쳐진 그것이 바로 변칙 영혼 영역임을 놀라움에 깨달았다. 다른 이들은 이미 여러 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의 시연이 항상 지극히 매혹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탄할 따름이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한 수련생은 왕국 내 그 누구도 이런 마법을 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수많은 푸른 에너지 구체들이 갑자기 허공에 나타나 떠다녔고 다른 수련생들은 그 예기치 못한 목표물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강의 도중 방해를 받은 에셀라 교수는 너무나 당황하고 경악하여 에루키에게 즉시 멈추라고 요구했다. 선생님의 만류를 무시한 채 에루키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가 차갑게 마법 활성화를 명령하자 그의 눈은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번뜩였다. 위험을 감지한 에셀라는 모든 수련생에게 피하라고 다급히 외쳤다. 에너지 구체들이 군중을 향해 곧장 돌진하자 강의실은 즉시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두려움에 찬 비명소리 속에서 푸른 섬광이 한 수련생을 스치고 지나가더니 눈부신 빛의 고리로 폭발하여 혼란을 절정에 달하게 했다. 보라색 마법 에너지가 격렬하게 폭발하며 비명을 지르며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 무리를 알려버리는 충격파를 일으켰다. 시로네 또한 그 혼란에 휩쓸려 마법의 엄청난 힘에 경악했다. 사건의 중심에서 에루키는 시로네에게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마법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직후 에셀라 교수는 에루키를 붙잡았다. 그녀는 정학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그를 격렬하게 꾸짖었다. 에루키는 자신이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에셀라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루키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에게 3일 정학 처분을 내렸다. 마법의 여운 속에서 시로네는 여전히 얼떨떨했지만 에루키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에루키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뒤틀린 영혼 영역과 활성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로네와 다른 많은 이들의 생각에 에루키는 항상 5학년에서 가장 괴짜였다. 그의 사회성 기술은 매우 서툴렀고 성격 또한 특별히 두드러지는 점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천재로 인정받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시로네는 에루키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곰곰이 생각했고 에루키가 오직 한 분야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루키의 중간고사 성적표는 분명한 증거였다. 그는 수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모든 자연과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문학, 역사윤리 등 모든 사회 과목에서는 0점을 받았다. 에루키의 비범한 재능은 서번트 증후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그에게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부여하는 희귀 현상이다. 그는 계산 물리학의 왕으로 불리며 영하의 온도부터 1억 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심지어 에루키는 4만 년 후의 특정 날짜를 계산하거나 평생 파이의 숫자를 외우는 데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쪽으로 치우친 천재성은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어느 날 교수를 대면했을 때 교수는 에루키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격분했다. 그 이유는 문학시험에서 떨어진 나뭇잎에 대한 시구의 의미를 분석하라는 질문에 에루키가 공기저항과 압력에 대한 복잡한 물리학 방정식을 나열하고 나뭇잎 표면 분석 모델까지 덧붙여 답했기 때문이었다. 교수는 책상을 내리치며 그것은 문학시험이지 수학시험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에루키가 천재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숫자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특히 깊이 있는 이미지나 인간의 감정은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교수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에루키는 태연하게 귀를 후볐다. 그는 세상에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에루키에게 논리적 사고로 세상이 설명될 수 없다면 그곳은 살 수 없는 무서운 곳이 될 터였다. 교실에서 에루키는 경로한 교수를 침착하게 관찰하며 그의 얼굴이 언제든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분노가 단지 화학적 현상일 뿐이라 몇 사람이 화를 낼 때 발생하는 호르몬 불균형과 혈관 변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상세히 분석했다. 에루키의 설명은 교수를 더욱 격분시켰을 뿐이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에루키를 수업에서 쫓아내고 가차없이 0점을 주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시로네는 당황하기는커녕 자신의 신념을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에루키의 자신감에 깊이 감탄했다. 그 후 네이드와 함께 앉아서도 시로네는 에루키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또래 중에 그렇게 특별한 친구가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네이드는 예전에 교수들이 에루키에게 관심을 가지려 했었지만 결국 모두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에루키가 시로네에게 흥미를 보인다는 것에 놀랐다. 네이드가 말을 걸어줘서 내심 기뻤지만 시로네는 여전히 약간의 걱정을 느꼈다. 네이드가 모든 것을 아는 듯 보이자 시로네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려 몸을 돌렸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시로네는 깜짝 놀랐다. 한 여학생이 다가와 시로네에게 그들의 연구 그룹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그룹이 물질 전속 마법을 연구 중이며 시로네의 광자 마법 실력이라면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연구 논문을 제출하면 능력 평가 시험으로 휴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음에도 시로네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현재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먼저 그것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이해심을 보이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이드는 상당히 뛰어난 연구 그룹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시로네에게 이미 에이미 선배가 있어서 그 그룹이 시로네의 눈에는 충분히 두드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놀렸고 시로네는 그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다. 시로네는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속으로 한탄하며 끔찍한 성적표 때문에 어떤 연구 그룹에도 참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나이드는 자신이 질투난다고 말했다. 실온에는 나이드 같은 사람이 왜 연구그룹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순진하게 되물었다. 나이드는 자신이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룹의 주임이기도 하다고 뜻밖의 사실을 밝혔다. 실온애가 여전히 놀라고 있는 동안 나이드는 자신의 그룹이 대단한 것이 아니며 사실 2명의 회원밖에 없고 심지어 운영 예산까지 삭감되었다고 어색하게 서둘러 설명했다. 네이드는 모든 선배들이 졸업한 후 자신이 동아리 회장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고 실온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4학년 학생들도 참여하는 연구그룹이라면 분명 엄청난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문득 깨달았다. 갑자기 흥미가 솟아오른 실온애는 네이드의 연구실을 견학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네이드는 실온애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다소 놀랐지만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실온애에게 자신의 그룹은 딱딱한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안심시켰다. 이어서 네이드는 실온애를 이끌고 자신들의 연구실로 향했다. 둘은 숲으로 들어섰고 실온애의 눈앞에는 거대하고 기이한 입방체 건물이 나타났다. 실온애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네이드는 자랑스럽게 그것이 이스타스 마법 저장고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곳이 학교의 모든 훈련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며 필요할 때 학습 자료를 자동으로 방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첨단 창고라고 설명했다. 실온애는 네이드의 연구실이 사실상 창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소 실망했다. 그 모습을 본 네이드는 황급히 친구를 안심시키며 겉모습은 기대에 못 미칠지라도 안쪽은 분명 놀라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덧붙여 이곳이 선배들이 애써 보존해온 소중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온애는 약간의 의심을 품고 뒤따랐다.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실온애는 안에 특별한 것이 있을지 기대해도 되는지 물었다. 나이드는 실온애가 틀림없이 놀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문이 열리자 칠판에 분필이 스치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연 실온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범한 연구실이 아니었다.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에루키는 등을 돌린 채 벽 전체를 덮은 거대한 칠판에 복잡한 공식과 기호를 열중하며 쓰고 있었다. 칠판은 물리학 방정식과 마법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놀라운 사고 수준을 보여주었다. 에루키는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도 친구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수많은 공식들 중에는 화염 마법 이그나이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도 있었다. 이것은 한 지점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마법으로 에루키는 더 먼 거리에서 유리한 변형 형태를 만들려고 계산하고 있었다. 이 마법은 영혼 영역을 통해 활성화되면 제어할 수 없어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신중함을 요구했다.